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앞에서는 제가 김정수 여사 관련 그야말로 비리 의혹 이거 철철 넘쳐 흐르죠. 이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가 많네요. 이 하나는 대우조선해양,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조선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대우조선이에요. 근데 이 대우조선에서요, 최근에 대표이사를 임명했는데, 이 대표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하고 대학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초고속 승진해서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 대우조선이요, 이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산은이 대주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은 회장이 누구냐? 이동걸인데, 이동걸 산은 회장은요, 문재인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 친문재인인 산은 회장이 인수위에서 대우조선 대표이사 선임하는 거 좀 늦춰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사장을 앉혔는데,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친동생의 딱 친구. 이거 누가 보더라도 수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의 경력으로 보나, 그동안에 대표이사가 된 사람들의 경력으로 보나, 한마디로 함량미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박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취지가 뭡니까? 끝까지 대통령이 갖고 인사권을 해가지고 자기 동생의 친구를 갖다가 키워줘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인사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이제 근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법적인 근거 찾기가 어렵겠죠. 그걸 알으니까 이렇게 알박기 인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환경부, 그 다음에 산업부 전부 블랙리스트 올린 것들 유죄 판결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거 내가 심어놨는데 이걸 빼다가는 다 블랙리스트 걸리니까 못 빼겠지. 임기 한 2, 3년 해먹게 키워줘야지. 이러한 배짱과 말하자면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인사의 전형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요즘 이제 민주당이 불교계하고 이제 화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아마 불교계한테 찍힌 것도 이번에 이재명이가 안 되는데 한 표라도 영향이 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이례적으로 말이죠, 조계사에서 열린 불교 조계종 15대 종정 성파 스님의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불교가와 관계가 매끄럽지 않으니까 이거에 좀 역할을 하려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산 사저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홍도사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불교계와는 좀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요, 이 천주교에 있다는 거야 뭐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멀리 하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물론 이제 성파 스님하고의 개인적 인연도 많다고 그래요. 복합적 원인으로 갔지만 이것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계산한 의도적 행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점수를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말이죠, 엊그제 있었던 25일 날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했고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아예 이 보훈처에서 초대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날 행사를 두고요, 유족 측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유족 측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다, 이거를 갖다가 확고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도 확고하게 안 해. 그냥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유족들의 이 분노가 치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임기 마지막이잖아요. 임기 마지막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 수요일 날 기념 행사에 대통령이 안 오고 총리를 대신 보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우조선 해양이요, 이거 뭐 굉장히 참 위험해요. 아주 나쁜 뉴스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보니까요, 랭킹 5, 그러니까 5위에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뭐냐면은 동생의 친구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고속 승진하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속 승진. 그래서 어떤 친구냐? 바로 이제 문재익인데요. 문재인의 친동생이 문재익인데, 이 문재익 친동생은 해양대 해사학부 7, 8학번이에요. 그래서 항해학과를 나왔어. 34기로. 그런데 이번에 제우조선 사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사람이
박두선인데요. 이 박두선 씨가 사장에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맨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대우조선 해양을 방문했을 때가 2018년도 1월 3일이에요. 첫 산업현장 방문이야. 그러니까 산업현장 방문하는데 대우조선이 또 일본이 됐어요. 일본이 된 그렇게 대우조선을 키우려고 작심한 거죠, 말하자면. 그때 거제 대우조선 해양 옥포 조선소를 찾았는데요. 당시 이 박 사장은 상무에 불과했어요. 상무에 불과했는데 그 당시 상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통령한테요. 이 쉐빙 LNG 운반선에 대해서 사업 현황을 브리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이 많았어. 아니 대통령 행사에 사장, 부사장, 전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상무가 브리핑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불만들이 비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한 뒤에 2달 만에 전무가 되고 그리고서 2018년 1월인데요. 2019년 9월 그러니까 1년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상무에서요. 부사장까지 승진하는 거예요. 전무 부사장 2단계를.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고서 부사장이 2019년도 9월인데 오늘이 2022년도 3월이잖아요. 오늘 이제 사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따지면은 딱 4년 3개월 만에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4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승진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게 크든 작든 회사에서 있을 만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제우조선 해양요. 부실 경영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경영 능력이 탁월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각이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전문가들이 딱 포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이 동생 친구가 사장으로 4년 만에 4계급이나 뛰어넘는 승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부실 경영이 어느 정도나 힘드냐? 10조 원이 넘어가지고요.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산업은행이 지분을 55.7%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에 있어서 산업은행, 이 대우조선 인사의 산업은행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 산업은행 회장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걸인데 이 사람이 친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방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이게 또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2002년도부터 대우조선의 사장, 부사장 28명을 전수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내부 승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기술본부장 이런 핵심 경영 파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 생산 현장 출신은 이 박 사장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된 임원들도 미래에셋 부회장, STX 부사장처럼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임원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선업계에서는요, 이 대우조선 해양의 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우조선 사장은 영업, 재무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쭉 맡아왔는데 지난 1월에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이 무산된 뒤에 생존을 위해서 새 주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해. 그런데 현장의 선박 생산 출신 이 사람을 대표로 이사한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보더라도 너무나 맞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이 전현직 사장, 부사장 28명의 출신 대학을 보니까 서울대가 16명, 연고대가 4명, 서울소재대학, 성대, 홍익대, 한국외대인데 3명, 부산대 3명, 울산대 1명이에요. 한국해양대 출신은 박 사장이 딱 유일해요. 네, 유일.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가요 산업은행에 대해서 이런 인선은 좀 유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박 사장을 그냥 강행 처리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이겠어요? 친문 인사인 이동걸 산 회장이 딱 앉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금 벼락 승진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주환 의원이 최근에 이 박 사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면서 박 사장은 문 대통령의 동생과 이 항해학과 778학번 34기 동창이라는 이유 하나로 승승장구했다. 전문성 없는 친정부 인사에 대한 보훈 인사고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는 부시대 오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한들 뭐 하겠어요? 이미 다 버스 지나갔는데. 자, 이거 참 5월 9일까지 이런 알박기 인사가 지금 계속 나올 텐데 걱정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계사에서 열린 15대 종정 성파 스님의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조계종 최고 지도에 대한 종정으로 성파 스님이 추대된 건데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축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종정 이하를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큰 가르침을 받았고 정신을 각성시키는 맑고 향기로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우리 불교는 긴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 해왔고 불교가 신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심성에 녹아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됐고 불교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동체 대비의 정신을 실천해서 국민께 희망의 등불을 줬다.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과 자신이 동일체라고 보고 큰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예. 이런 축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종정 이하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람하지 않는다. 이렇게 축사를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야말로 불심 달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 불교계의 갈등 이런 것도 물론 고려됐지만 성파 스님과의 개인적 인연도 상당히 영향을 줬고 그리고 불교계에서 매우 중대한 행사가 아니느냐 이런 점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비교적 오늘 이 얘기는요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추대식에서요, 퇴임한 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얘기도 밝혔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 2월에도 퇴임 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회적인 활동도 구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하도 이 비리 의혹들 이 죄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 이게 지켜질지 저는 자신이 쓰지 않는다. 뭔가 신상에 자연과 더불어서 잊혀진 대통령으로 살고 싶다는 게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바로 천안함 유족 들이 지금 열받아 하는 게 바로 뭐냐. 지난 25일 날 대전 현충원에서 서해 수호인화 기념식이 열렸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고 김부겸 총리가 대신 와서 대독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열받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일보의 강찬호 투머치 토크 인터뷰를 통해서 유족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부겸 총리한테 가서 따졌어요.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분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고 이 유족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통령이 똑바로 이건 북한 소행이야 이러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사석에서 그냥 북한 소행이다 라고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 이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열받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의 이석 대표는 참석했기 때문에 이제는 5.18 특별법이 있듯이 천안함 특별법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박홍근 신인민주당 원내대표에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대통령 집무실 예산 지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엊그제 지난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산이 지원될 줄 알았는데 아니다 꼼꼼히 살펴보겠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예산 지원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저녁에요.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집무실의 용산 이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안보 우려가 없는 곳부터 1차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니까요. 푼돈씩 조금씩 왜냐하면 아예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 여론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 6월 1일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소리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하면서 이 안보 공백, 이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핑계로 해서요. 찔끔찔끔 예산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는 국방부 본관 내 부서는 합참이나 국방부 별관으로 분산 이전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합참으로의 이전은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1차 예산 지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전 TF 관계자는요, 당초 요청한 490원 중 96억 원 중 496억 원 예비비 중에서 1차 이전 부분만 추려서 먼저 지원을 받게 될 것 같다. 그리고요, 이 TF와 국방부는 1차 이전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당선인의 관저 이전 비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요, 국회 심의 대상이고 예산 심의권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견제에 계속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